음운의 개념 그리고 음운 변동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음운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련 항목들과 함께 예시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우 기본이 되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 예시로 든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글자, 그렇죠. 우리 농기구 중에 하나죠, 그죠? 무언가를 벨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소리 내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발음이 나냐면은 not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자 밤이 아닌 그쵸? 밝은 빛이 있는 것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요? 이것도 not. 그다음 우리 사람의 얼굴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이 단어도 not. 복수가 아닌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not.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네 단어들은 받침에 사용된 표기들은 각각 시옷, 지읒, 치읒, 티읒이지만 발음들은 모두 똑같이 디귿에 해당하는 드 발음이 났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발음하죠? 네, 맞습니다. 갑. 그 밑에 있는 거든요. 어제도 혹시 먹지 않았나요? 네, 닭.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분명 우리나라 말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네,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환경이 되면 그 음운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음운 변동의 개념이었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요. 음절의 끝소리. 문자로 얘기한다면 받침이 되겠고 소리로 얘기한다면 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음절 끝 종성에 오는 소리는 그, 느, 드, 르, 무, 브, 응 이렇게 7개밖에 없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음운 변동들은 비음화, 유음화 이렇게처럼 규칙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음운 변동은 매우 강력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그, 느, 드, 르, 무, 브, 응 이렇게 모두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항목들을 바로 오른쪽에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음운 변동들 명칭 옆에는 이렇게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있죠. 18항, 19항. 앞으로 계속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꼭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관련된 항목을 찾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지식. 왼쪽 윗부분에 있는 지식 내지는 가운데 보면 어문규범. 자, 모바일이 아닌 따로 PC 홈페이지는 좀 모양이 다를 텐데요. 지식이나 어문규범을 찾고요. 그 중에서 어문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어 어문규범이 나오죠, 그죠? 여기 한국어 어문규범에서 지금 바로 열린 것은 한글 맞춤법인데요. 어문규정 가운데서 표준어 규정을 찾습니다. 표준어 규정을 보면요. 자, 조금 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자, 어디 있었습니까?
몇 항이라고 제가 제시되어 있었죠? 자, 8항부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8항, 9항 밑으로 나오면 저번에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10항, 11항 답이 있었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예문과 함께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8항만 먼저 한번 볼까요? 8항을 보면 받침 소리는 그, 느, 드, 르, 무, 뿌, 응의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어문 규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원문, 오리지널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항목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무엇이냐? 마지막 소리에서 받침의 소리 종성에서는 그느 느름 무부 7개로만 발음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겹받침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자,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요, 요 단어를 갖다가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이 종성에 있는 두 소리를 다 발음하려고 애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닭이 아니라 닭. 이런 식으로 발음하게 되는 발음하는 친구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나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닭이라는 단어 뒤에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이 왔을 경우에는 두 문자의 소리가 살아나기는 하죠. 닭을 먹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닭을 먹었다. 리을 소리와 기역 소리가 모두 다 살아나기는 하지요. 자, 어쨌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는 모두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음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것에 어떤 제목, 명칭 이런 것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음화. 비음화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다른 것으로, 다른 성질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죠. 동학이는 남자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아이한테 남성화돼 가고 있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동학이가 여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단어를 쓰게 되죠. 말 그대로 비음화라는 것은요,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요,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정의 개념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옆에 있는 예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나쁠 때, 안 좋을 때 달달한 것을 하면 좀 좋아지죠. 배가 고팠을 때 안면 기분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단어죠.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먹는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발음하면은 네, 먹는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음은 변동이 있습니까?
음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음운 변동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죠.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자, 먹는 따로따로 발음했을 경우에 보면은 자, 먹의 받침에 해당하는 소리는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음하게 된 먹는을 보게 되면은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소리가 났죠? 원래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응에 해당하는 소리가 났으니까 음은 변동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비음화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자음 체계표 머릿속에 담고 있으신가요? 음운 변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음 체계표가 머릿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자음 체계표를 보죠. 자음 체계표에서 먹는 할 때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했을 때 변화된 다음의 발음은 어디 있죠? 응에 해당하는 것은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변했나요? 네. 먹는 할 때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먹는으로 바뀌었을 때 이응에 해당하는 응에 해당하는 소리는 네, 비음이죠. 즉 파열음에 해당하는 기역 소리가 비음에 해당하는 이응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쉽죠? 밑에 나와 있는 밥물도 마찬가지일까요? 자, 밥물. 자, 보죠. 밥자 처음에 해당하는 소리는 브 소리 여기 있습니다. 밤물, 밤에 해당하는 미음 소리 여기 있습니다. 종류가 같죠? 같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고 이 둘은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름하여 비음화. 나머지 것들도 가능하겠죠. 이 표에서 놓고 본다면요,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비음 중에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네,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비음이 하나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런지 한번 예를 보고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예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겁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 억지로 리역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담력이라고 발음이 납니다. 자, 리을에 해당하던 소리가 니은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떤 현상일까요? 맞습니다. 비음화입니다. 그렇죠? 아까 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담력할 때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가 니은에 해당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뭡니까? 꼭 파열음만 비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리을은 유음이었네요. 유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느에 해당하는, 니은에 해당하는 비음으로 바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음화입니다. 어떠한 명칭, 이름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종노로 발음이 되죠.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비음화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여러분들은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해라는 시를 감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무슨 운동을 했나요? 네, 바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 독립운동, 독립은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음운의 변동이 두 부분에서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가 이응에 해당하는 소리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가 니은에 해당하는 소리로 바뀐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역소리 뒤에서 기역소리 뒤에서 립의 리을 소리가 니은 소리로 먼저 비음화가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역 소리가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으로 2단계에 걸쳐서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조금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한데요, 관련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음운 변동의 명칭 옆에 제가 관련된 항목들을 적어 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대목들은 18항이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대목들은 19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9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문 규정의 표준어 규정 제 19항 항목을 보면요, 담력, 침략, 강릉, 항로, 대통령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부침 대목에 보시면 막론, 협력, 성류, 법리와 관련된 예들이 나와 있고 설명들이 해설,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특히 19항에 대한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돌아옵시다. 자, 요 협력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좀 잘못 건드렸어요. 네. 요 협력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죠? 협력. 최종적으로는 요 협력이라고 발음이 나는데 이것도 역시 최종적인 2단계의 발음입니다. 자, 1단계에서는요, 무엇부터 바뀌었을까요? 맞습니다. 비읍에 해당하는 소리가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니은 소리로 1단계에서 변화를 하고 2단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들은 다 비음화에 해당하고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음화의 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발음하면 국민이 됩니다. 국민. 자,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가 이응에 해당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민의 미음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같은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발음해 봅시다. 문을,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문을 어떻게 하거나 닫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음운 변동 어떻게 됐습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소리가 니은으로 바뀌었죠. 어디 앞에서 바뀌었을까요? 는다의 니은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 보죠.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요? 이렇게 발음하죠. 범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가 니은으로 바뀌었죠. 사실 범예에서
장음 발음이 나긴 해야 됩니다. 자, 비음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따로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 하면은 미음에 해당하는 소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강론 이렇게 발음이 되죠. 어떻게 바뀌었죠? 이거 뭐랑 비슷하네요. 1단계에서 단계별로 얘기한다면은 각론으로 바뀌고 2단계에서 강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가 니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역에 해당하는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역 뒤에서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니은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나요? 강론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 관련된 항목을 보시고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가지만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들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비음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비음화된 것들을 보면요. 자, 뭐로 바뀌었냐면요. 자, 맞아요. 미음에 해당하는 소리, 니은에 해당하는 소리, 이응에 해당하는 소리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르에 해당하는 소리, 즉 파열음과 유음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비음화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비음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민, 닫는다, 법리에서 본다면요, 다 미음, 니은, 미음에 해당하는 비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비음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요, 더 큰 범주에서 동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화가 뭐죠? 예,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같을 같게 만드는 겁니다. 비음이 아닌 것들을 나처럼 변해봐, 비음처럼 변해봐, 비음이 영향을 주어서 비음으로 바뀌니까 동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동화의 또 다른 음운변동 유음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음화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음이 아닌 것이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유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의 영향을 받을까요? 유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할 때 보면요, 여기 밑에 설명이 있죠.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 앞이나 뒤에 오면 리을로 바뀌는 것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엇?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것.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르쳐 단적으로 줄이면 유음화가 됩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 어떻게 합시다. 발음 어떻게 합니까? 달림. 자, 니은 소리가 리을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유음이죠.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세뱃돈을 받는 설날. 음식하다가 여기에 베이면 매우 아프죠. 칼날. 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발음합니까? 할루 발음하죠. 아이고, 신라
이렇게 발음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신라.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합니까? 관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것. 자, 유음. 여러분, 자음 체계표에서 유음은 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유음은 요 리을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냥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 리을로 바뀌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음화도 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외음화. 여러분들은 교과서 16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음화. 명칭이 조금 달라요. 자, 국외음. 자, 조금 전에 봤던 비음화와 유음화. 표를 한번 볼까요? 비음화와 유음화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지워볼까요? 여러분 좀 지저분하다고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자, 네. 비음화와 유음화는 모두 조음 방법에 따른 변화였습니다. 근데 국외음은 어디 있습니까? 국외음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만 알죠, 그죠? 국외, 입에 덮개, 천장, 딱딱한 것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국외음입니다. 딱딱한 경국의 국외음입니다. 자, 그러면 국외음화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보죠? 어떻게 발음 납니까? 예들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해요? 밭이 참 좋아요. 감자가 잘 열리겠어요? 밭이. 자, 다음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해돋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던데요. 부치. 마지막으로 어떻게 발음합니까? 구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네. 보통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외우고 있냐면 이렇게 하죠. 그죠? 받침의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명칭을 생각하십시오. 국외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외음이 아닌 것이. 그런데 어떤 것이 보통 바뀌냐면 트에 해당하는 소리가 바뀝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반모음 이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 이는요, 모음의 성격이 있는데 반만 있는 겁니다. 이 반모음 이와 이렇게 씁니다. 반모음 이와 아가 만나면 이중모음 야가 됩니다. 반모음 이와 어가 만나면 여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중모음 가운데서 와나 워와 다르게 이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여, 요, 유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다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국외음화라는 것은요, 자, 드와 트에 해당하는 소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음, 반모음 이까지 포함해서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국외음인 즈, 츠 소리로 변동된다는 것으로서 특이하게도 자음과 모음 사이의 변화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비음화와 유음화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같은 자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요, 국외음화는 이와는 다르게 자,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혹시 궁금증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눈여겨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형태소 역시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뭘 가졌나요? 첫 번째, 뜻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죠? 가장 작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소리가 아니라 말의 단위입니다. 자, 오른쪽에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철수가 바다에 있다.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철수가 바다에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절별로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철수가 바다에 있다로 나눌 수 있나요? 예, 있다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있다, 있고, 있으니, 있어서, 있거라, 있는, 있을, 이 뒤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결합하죠, 그죠? 결합한다라는 거, 이런 모듈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잘 분리할 수 있다라는 성질을 말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예, 좋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철수는 어떤가요? 철수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수? 나눌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는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철과 수로 나눌 수 있죠. 두 개의 소리가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철 더하기 수. 하지만 철수를 철과 수로 나누는 순간에 철수라는 의미는 없어지죠. 바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다도 바와 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소리가 합쳐진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순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싶은 가서 춥다, 발을 담기긴 좀 어렵겠네요. 달려가서 바라보고 싶은 그 물 많고 파도 치는 곳의 의미는 없어지죠. 네, 형태소가 바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뭐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즉 더 나누면 뜻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바다에 이렇게 나눈 것은 기본적으로 소리의 관점에서 나눈 것이겠고요. 바다에, 그리고 더 못 나눠요 라고 얘기한 것은 의미의 관점에서 나눈 겁니다. 자, 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의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형태소는요, 자립과 의존,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자립, 혼자 쓸 수 있는 의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그죠? 자, 철수가 바다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바다를 한번 보죠. 바다는요,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예, 너 어디 가니? 바다. 예, 좋습니다. 혼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물결치는, 파도치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얘는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립이고요, 혼자 쓸 수 있고요, 실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뭘 쓰죠? 너 어디 가는데? 안 됩니다. 이 애라는 조사는요, 어딘가에 결합해야지만 쓰일 수가 있죠. 예, 혼자 못 쓰이는 의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지, 장소의 어떤 그것을 표시해주는 표지, 기호, 의미를 갖고 있지,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외음화, 이 얘기를 한 것은 국외음화에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모음이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자, 여러분 잘 염두에 두도록 하시고요.
자, 된소리 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대기는요, 저 교과서 1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된소리 대기는요, 관련된 항목이 23, 24, 26, 27 항목 굉장히 많이 있네요.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요. 된소리 대기. 이게 뭐겠습니까? 이름을 보면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겠죠? 뭡니까? 된소리가 아닌 것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을 된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자, 발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연공학 박사가 되고 싶어. 박사. 다음 어떻게 발음하죠? 네, 꽃다발 소리가 나죠, 그죠? 다음 어떻게 발음합니까? 옆집,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신따, 감따, 갈곳, 아니요, 받침 뭐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갈곳.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닌데, 할 바. 만날 사람, 그 다음에 갈등, 일시. 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사소리들이 된소리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된소리들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조건들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대목들입니다. 자, 맞습니까?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소리 뒤에서. 선생님, 꽃다발 할 때 여기 꽃은 치읓 소리고요, 옆집 할 때 피읍 소리 아닌가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꽃다발 할 때 무슨 소리로 먼저 발음이 납니까? 느 소리가 나고요, 브 소리로 바뀌죠. 예, 그래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소리 뒤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세계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신따, 감따, 니은 미음 뒤에서 바뀌죠. 그 다음에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선생님, 어간과 관형 사형 어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어간과 관형, 사형, 어미 이런 것들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국어만 공부한다면, 하루 종일 국어만 공부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감, 어미만 잠깐만 얘기하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은요, 기본형이 먹다인데요, 아까 모듈 얘기했었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게 되죠.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어간, 뒤에서 변화하는 부분, 이 모듈들을 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갈등 일시는요, 한자어의 경우 주로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을 보입니다. 얘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이거 비벼 먹어도 좋고 따뜻한 국물에 먹어도 좋고. 자, 어떻게 발음하죠? 네, 국, 수.
어떤 사람이 국시 뭐 이렇게 사투리입니다. 국수. 자,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스 소리가 스 소리로 발음이 났고요. 어떠한 조건에서 네, 받침 기역 소리 뒤에서 된 소리로 발음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발음이 나죠? 합법 발음 납니다. 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비읍 예사 소리가 쌍비읍 소리로 났고요. 받침 어디 뒤에서 비읍 뒤에서 된 소리로 났습니다. 자, 다음 어떻게 발음이 날까요? 이것은요. 식목일날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심다. 예, 디귿 소리가 쌍디귿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변동이라는데요. 어디 뒤에서? 받침 미음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자, 이거는 국수나 합법과는 다르게 활용을 하는 동사, 용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고, 심으니, 심어서, 심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중에 그냥 단순한 받침이 아니라 뭐요? 간 받침 어떤 거예요? 미음 뒤에서. 자, 이런 것들은 이해 이후에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대목들입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요번에 코로나 여러 가지 것들로 보아하니 참 어떻게 해요? 발전된 나라가 틀림없더군요. 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즈 소리가 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주로 어떤 조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냐 하면 한자어 어디 뒤에서 리을 뒤에서 받침 뒤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새 옷 입고 싶지 않습니까? 새 옷. 저는 차가 굉장히 오래됐고 여태까지 다 중고차만 샀는데요. 저도 새 차 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보다는 새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새 차, 새 옷, 새 신, 새 집.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 말고도요. 자, 집에 가면은 나한테 아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주는 누구? 작은 누나인데 사람들이 작은 형, 작은 누나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있어요. 뭐요? 거꾸로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거꾸로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발음들은 다 표준 발음들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강한 표현을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강한 소리인 된 소리를 내게 된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람들의 어떤 심리학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먹고 살기 힘든 이 생활 속에서 심성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관련된 어떤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자투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하게 되면은 뭐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은 짜투리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투리가 표준 발음입니다. 이것의 형님격인 것이 바로 누가 있냐면은 짜장면이 있죠. 원래는 자장면만 맞았죠. 네. 그 표기만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발음을 바꿔서 하게 되고 짜장면이라는 발음을 표준으로 인정하게끔 허용하게끔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표기까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요, 발음과 표기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아무래도 발음의 변화 속도가 먼저
빠르고 먼저 진행되고 빠르고 이 발음이 인정이 되면 표기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을 다루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와는 다르게 166페이지 거센 소리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거센 소리 되기는요, 표준발음법 12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음법칙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부터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발음법부터 먼저 다루기 위해서 거센 소리 되기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센 소리 되기 뭐겠습니까? 거센 소리가 아닌 것,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히읗과 결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적어본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먹히다. 자, 제일 큰 형,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맏형 발음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효원고등학교의 무슨 색입니까? 입학생이죠, 그죠? 아직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서글프긴 하지만 입학, 그 다음에 꽃이다. 어딘가에 꽃이요, 그죠? 꽂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발음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발음합니까? 놓고, 안타, 싫대, 달, 치, 이렇게 발음들이 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거센 소리 되기는요, 예전에 간략하게 얘기했을 때 넓게 바라본다면은 축약이라는 음운 변동의 넓은 범주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예, 축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먹히다, 기역 소리와 히읗 소리, 즉 기역과 히읗 소리가 합쳐져서 키읔이라는 하나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 거센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쭉 밑에 나와 있는 먹히다, 맏형, 입학, 꽂히다 모든 예들이 그렇게 거센 소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이 더 있기도 한데요.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음절의 히, 첫소리인 히읗과 결합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들이고요. 받침 히읗이 뒤에 오는 그드즈와 결합된 것이 밑에 현상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안타 같은 경우는요, 보십시다. 히읗 뒤에 있는 소리가 뒤에 있는 디귿과 합쳐져서 안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평소 맞춤법을 자주 헷갈리고 틀리는 것 하나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태라고 얘기했던 이 대. 이 대는요, 뭐뭐 다고 해의 줄임말의 형태입니다. 있잖아, 동아기가 아주 멋지대. 이거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있잖아, 동아기가 아주 멋져. 그 얘기를 듣고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뭔가 전할 때 대를 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대할 때 이 대 말고 어휘를 쓰는 대가 있습니다. 이 대는요, 물론 그런데 할 때의 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야, 내가 그 음식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대. 어때요? 내가 예전에 먹어본 거죠? 예. 자,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할 때는 I를 쓰는 것. 야, 그거 정말 맛있대.
뭐예요? 누가 한 말을 전하는 것. 야, 내가 예전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대. 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음운 변동, 구체적인 음운 변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대기와 거센소리 대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